지리기대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사실 이 많이 알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진실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0-50입니다. 50%는 맞고 또 50%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영어로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23,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반면에 쌀, 곡식은 46,000개에서 55,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왜 쌀은 그렇게 많은 유전자를 우리보다 더 갖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면 유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하고 그러므로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언어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어를 하지요. 분명 언어적 요소에 유전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노암 촘스키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23,000개 유전자 중에 뭔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쌀보다도 인간이 유전자가 더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일까? 하나의 가능한 explanation, 설명으로는 우리의 진, 유전자가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유전자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roduce flexibility, 가장 중요한 단어죠.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earth many more option,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은 옵션이 없어요. 비가 오면 그냥 비를 맞는 거고 우리 인간은 비가 오면 비를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주어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유연성 때문인 겁니다. 자, 그들은 우리 인간은 like letters of alphabet. 우리 인간의 DNA는 결국에 유전자는 알파벳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결합하고 또 신텍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반면에 쌀은 everything, 모든 것이 determined, fate,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연성이 없다는 거죠.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지만 유전자마저도 꼭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군요.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유연성입니다. 함께 일하며 유연하게 습득하고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옵션도 많아지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언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이클 같은 과정이에요. cyclical, 이게 사이클의 형용사형이죠. cycle, CYCLE, 돌아간다는 얘기죠. 바로 cyclical한 과정이에요. 돌아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의 단어를 배우게 되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또 다른 세컨드 워드를 배우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의 과정이죠. 그렇다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Lear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것과 Learning to build boat, 뭔가 보트를 만드는 걸 배우는 거. 이런 뭐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 이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것과 언어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과 또는 수학을 배우는 것과 영어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 첫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것부터가 다르죠. 그냥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ecoming part of the culture,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지식 쌓기가 아닌 문화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constructing bridges of communication, yourself, your parent. 결국에는 다리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리를 짓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여기에 포인트가 되죠.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때로는 뭐 건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대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계속 이해해서 볼게요. 부모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혼자서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은 반드시 그 대상인 부모나 친구나 누군가 있어야 돼요. 얘가 말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you've got to do, 당신은 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survival,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존이니까. 그건 또한 가장 complicated,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배워야 할 것 중에 가장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명백히 우리가 보트를 짓는 거, 뭔가 보트를 건설하는 건 사소한 거예요. 트리비얼합니다. 사실 언어 배우는 거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란 거죠. 우리가 보트를 짓는 그 동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동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언어는 바로 코어퍼레이션, 협력이 필요합니다. 협력이라고 했죠? 네, 협력. 앞에 나왔던 단어도 work together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인간이 유전자가 23,000개 되지 않지만 결국 함께 뭔가 일함으로써 유연성을 갖게 됐고 그 유연성이 언어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요구된다는 거죠. 하나의 인간이 뭐 바이블에 나온 노아의 방주처럼 혼자서 결국엔 보트를 짓거든요. 그것은 뭐 자체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트 같은 경우는 혼자 됩니다. 그러나 언어는 소셜 엔게이지먼트, 사회적인 참여,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해요. 언어는 require social engagement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관여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하드해요. 그러나 아이들의 서바이벌은 그것에 달려 있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도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한 건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면 좋을까? 나쁘진 않죠. 뭐 50% 맞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본질은 뭡니까? 아는 숫자 양이 아니라 유전자처럼 바로 얼마나 work together, 얼마나 함께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요? 언어는 단순하게 단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합쳐지면서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한 flexibility, 유연성을 갖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못한 거는 결국에 뭐에 달리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flexibility에 있습니다. 유연성,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단어를 23,000개 알아보거나 46,000개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단어가 1,000개라 하더라도 5,000개라 하더라도 얼마나 유연하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법을 틀에 맞춰서 빡빡 암기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결코 되지 않는 이유가 인간 자체가 26,000개, 23,000개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언어는 그 태생을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므로 알파벳이 서로 결합해서 신텍스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언어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유연하게 언어를 배울 것인가, 그것에 바로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단어를 아는 것보다도 얼마나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문법적으로 딱딱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유연하게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가가 우리 학습의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